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가 낳은 경제 위기가 있었죠. 오늘은 이 위기란 무엇인지, 과거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강남규입니다. 동학개미운동에서 네. 흥미로운 점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네.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다는 점이에요. 그렇죠.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뛰어든다. 네.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. 동학개미들의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선의 판단을 한 거예요. 그것을 이제 그 미시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, 시장에서. 그런데 동학개미 전체가 합리적인 투자였느냐?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. 단지 이제 이번에 제가 드릴 말씀은 경제 위기를 통해서 사실 한 나라가 망한 적은 산업혁명 이후에 없었습니다.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어떤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고 어떤 경험치에서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. 집단지성처럼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선호하는 그 학자 중에 버블 이론가의 대가죠. 찰스 킨들버거라고 우리나라에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. Manias, Panics and Crashes 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그 뒤편의 부록에 보면은 17세기 이후에 거의 400년간에 걸쳐서 40여 차례 메이저 크라이시스 위기를 쫙 그 분류를 해놨어요. 거기를 보면은 한 나라도 망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금융위기 한번 겪으면 이제 미국은 끝났어, 뭐 달러 패권은 끝이야, 내지는 뭐 중국의 경제 모델은 끝났어, 이런 식의 표현이 그냥 일상 대화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엄밀성을 따지는 이론적인 측면에는 그 틀린 말이거든요.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기 고유의 리듬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가 망한 적 없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세상의 끝이다, 내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떤 뭐 대단한 파국을 맞을 것이다,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너무 도자기처럼 한번 깨지면 붙일 수 없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위기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. 그래서 과거의 금융 위기와 달리 좀 전염병에서 비롯된 위기이고 그쵸. 이게 또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과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용어를 쓴다는 외생변수에 발생한, 특히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거든요. 근데 사실은 1825년 이전에 경제 위기는 대부분 전쟁, 흉년, 심지어는 전염병 이런 거에서 발생을 했거든요. 극히 익숙한 사건이었습니다. 긴 역사를 본다라면.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단히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셧다운,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과 재와 인간이 순환을 해야지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게 서 있으니까 겨우 생필품 수준의 소비만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것마저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. 전염병이라는 게 특징이 또 사람들에게 죽음과 생사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코로나19는 팬데믹이지만은 역병은 아닙니다. 역사병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연쇄적인 전염병 사태, 그 역병 사태에 서유럽의 노동인구가 거의 20% 정도 줄었거든요. 그러나 그때도 서유럽 경제가 사후에 굴러갔습니다.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랬지만은. 최근에 있었던 금융 위기와는 또 달리 예.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상태인 거잖아요. 그죠. 순환이 안 되고 이제 뭐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지. 지금 사실 그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기 대처 매뉴얼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. 조만간 미국 중앙은행이 주식까지도 사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그 정도 중앙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이 경제를 이 엔진으로 비유한다라면 지금 현재 멎어 있는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뭐냐? 지금까지는 뭐냐? 금융시장의 논란, 패닉을 진정시키는데 일단 집중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서야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실물 경제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시간이 걸려요. 정부가 쏟아붓는, 현대 정부가 아무리 IT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아주 즉각적인 대응,
이런 걸 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회사, 상점 이런 데를 다 케어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도 금융 병목 현상이 쉽게 발생합니다. 분명히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.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이게 떼일까 두려워가지고 대출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아요.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그 상점들이,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파산하고 그런 일이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정부가 대응하더라도 경제 말단까지 모세관까지 그 자금과 기타 어떤 자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. 이건 기술적인 문제거든요. 본질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든지 나 못해 자유방임처럼 내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적자 생존의 시장이니까 나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. 결국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경제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쵸.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하나의 작은 상식이 있는데요. 우리는 금융위기,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위기하면은 금융과 외환위기인 줄 알아요. 그러나 그 이면에 실물에 불균형이 문제가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. 반대로 금융위기는 각국이 발권과 그 다음에 다양한 외자 도입, 그러니까 달러를 할 수 있는 뭐 통화 수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서 응급 처방을 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신속하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실물 경제에서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지 않는 그 실물 경제를 복원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. 바로 이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안정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르내리만 해서 진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위기 끝이다. 그게 아니고 실물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무슨 뭐 산업 생산,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, 거시경제 데이터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어떤 시그널이 올 때, 그랬을 때의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역사적으로 보여왔습니다. 동학개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. 아,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꼭 인내심을 주문하는 건 아닙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내심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드리는 거지. 반대로 지금 인내심을 가지시면 돈 벌입니다.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가 낳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다음 편에서도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